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정도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한한령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. 예,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, 그 안에서 이제 삐아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진 않아요. 네, 지금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죠. 1월달, 2월달, 3월달, 4월달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가격의 변화 흐름들보다는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모여지는 구간들을 한 석 달에서 한 넉 달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실적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기업 실적을 재무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, 여러분들. 주요 재무제표, 그 다음에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매출액이 300억이고 383억, 그 다음에 576억입니다. 이게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스펙 상장한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2024년도에 스펙 상장하면서 일회성 비용을 다 털어버렸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이제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갑작스럽게 2024년도에 들어서 6억 원으로 확 줄어버리죠. 스펙 상장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을 털어버리고,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광고 집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2024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긍정적이었지만 단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약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이외의 재무지표들 같은 경우는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소형 기업들 치고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삐아의 공식 온라인몰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딱 보시더라도 기초 화장품 쪽보다는 어떻습니까? 색조 화장품이 거의 베스트 상품으로 올라와 있죠. 그래서 이 삐아라는 기업 자체가 한 20년 기간 동안에 거의 색조 화장품의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삐아의 주가 탄력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25년도입니다. 올해 3월 달에 국내 성수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단일 매장 기준으로 역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. 국내 오프라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게 성수동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해외 매출이 조금 더 높았었거든요. 근데 2024년도 하반기로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 쪽 매출과 국내 쪽의 매출의 균형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주가의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내수 소비, 경기 부양책이 이 삐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, 제가 이거 작년도 2024년도에 이 매출 비중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증권사 자료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, 자, 한번 보자고요. 보통 요렇거든요, 지금.
이게 2024년도에 4분기고요. 이게 3분기, 이게 2분기, 1분기입니다. 이때 당시에 국내 매출이 35%, 45%, 47%, 48%. 그리고 해외 매출이 64%죠.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5대5 정도로 국내와 해외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조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베트남이 1분기에는 33.2%로 굉장히 높았었는데 점진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고, 근데 특이한 부분들은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은 이제 10% 밑으로 해서 약간은 좀 침체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기타, 미국을 포함해서 소폭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로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올해 2025년도에 이 기업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매출이고요. 그 안에서 이제 일본 쪽, 그 다음에 중국 쪽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루어지는지, 이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, 이 삐아의 주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매출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삐아의 차트 흐름들은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, 외국인들의 이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 계속 뭐 조금씩이나마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24년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2025년도 1분기의 실적 부분들은 그래도 선방할 가능성? 물론 외국인들이 이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해서 100% 다 외국인들이야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기조적인 흐름들 자체가 바닥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포지션을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화장품 섹터가 어찌됐든 1월달, 2월달, 3월달, 4월달 지속적으로 관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가 준다라고 했었을 때, 그동안에 이 삐아 같은 경우는 눌림목들을 상당히 길게 가져갔잖아요. 에너지를 좀 많이 우죽해 놓은 그런 시점이어서 뭐 한 번 정도의 탄력적인 모습들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업사이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뭐 얼마까지 갈 거야, 뭐 이런 흐름들보다는 한 차례 정도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중국 한한령과 관련해서 소비 모멘텀들이 발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간 동안 눌려왔었던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 화장품 종목군들, 뭐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좀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이러한 삐아라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한 번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삐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뭐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고, 그리고 네이버, 오랜만에 네이버를 펴놓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,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의 해석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, 더 좋은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그때 저의 생각들을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,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삐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